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삶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흐름 같은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 안에 갇혀서 생로병사를 겪는 일반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흐르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개혁입니다. 생로병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나이도 없고 노화도 없고 생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개혁하게 되면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흐르냐 하는 그 과정을 아는 것이,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각성이 없으면 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려운데요. 뭔가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인지한 대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강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불교 선종에는 시부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음을 찾아가는 10단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삶을 흐름으로 파악한다면 이제 삶에도 지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락강의 이론을 접목하면 매우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강의 이론에는 대상의 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외부 대상을 욕망할 때 그 대상을 이렇게 대상 A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어떤 다른 사람을 집착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을 집착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어떤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에 의해서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향해서 외부로 내 마음이 새어나가는 구조를 대상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냥 대상일 뿐이지 사실 정확히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반드시 대상 A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는 사람의 의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데요. 보통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진리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하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진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마음에 진정한 내가 있을 거야, 완벽한 내가 있을 거야 라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대상 A를 향하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실을 경험했을 때 보통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불교나 명상을 찾습니다. 이 상실을 경험하는 것을 락강적으로는 실제계의 균열을 경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이런 상실을 경험할 때 뭔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의미를 찾고 완벽한 뭔가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것을 시부도에서 첫 번째 소를 찾아 나서는 목동에 비유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완전한 삶, 내 자신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완전한 자기 자신을 꿈꾸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소의 흔적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교적 상징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명상과 불교의 이론과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떤 상징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대타자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락강의 표현입니다. 법이나 진리나 도덕적 등 상징적 질서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다가 명상이나 불교를 공부할 때 이 안에도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규범이라는 것도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불교적 상징 질서를 공부하고 받아들이면 인식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언어, 법, 질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중심이 잡히고 마음이 조금씩 중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보이는 것 같은 단계를 소의 흔적을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존재가 되어서 개인적인 욕심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이 통제되면 삶이 중심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나는 바르게 가고 있다, 나는 바른 수행자다라고 자기 도취적인 상상계에 갇히지 않고 이 구조를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해체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알아차림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자기가 좀 분열되는 느낌도 갖는데요. 자기가 분열되는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나를 찾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소를 본다라고 표현되는데 드디어 나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타인의 시선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각성도 일어납니다. 나는 남에게 보이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그 이미지를 욕망하고 있었고 드디어 내가 그것을 보았구나.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이제 현현되는 것이죠. 수행자가 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인데 진짜가 아니라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욕망해온 내가 되어야 할 나를 본 것이죠. 이 욕망은 타자의 언어, 시선, 기대에서 온 것이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4단계가 되면 소를 잡다, 득우라고 표현되는데 이 완전히 그냥 본 게 내 모습을 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자아를 찾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욕망의 특징은 뭐냐면 결핍에서 비롯됐고 또 외부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이제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를 완전히 찾았다는 순간 확실히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 순간에 욕망은 내가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생각이 생겨나시는 거죠. 대상 A라는 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이 만들어낸 마음의 어떤 구조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욕망의 작동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5단계에서 이제 소를 길들입니다. 왜 소가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고서도 그것을 다루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자아를 다스리는 방식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와 불성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그동안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구조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아상이라는 허상을 지우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가 만들어진 구조와 습관을 자각하고 다루는 것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허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넘어서는 법이 바로 명상이고 불교입니다. 한 배우가 자신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데요. 이전까지는 그 역할이 전부이고 진짜 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건 진짜가 아니지만 나는 이 역할을 잘 해내야 하고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과 허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진짜 진리를 만난 준비가 다 된 것이고 이 세상의 삶도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는 실상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